슈퍼프린트 보면 되거든. 화면에 띄울 거는 아니고 지금 설명할 때는 4번 문장에서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 이해가 어렵고 그 4번 문장에서 대절 이해가 안 된다. 일단 구조로 봤을 때 4번 문장에 주절의 주어는 we, 동사는 conclude잖아. 그 다음에 conclude의 목적어 that부터 네모 가로로 묶고 그 that에 걸리는 주어는 feature이고 동사는 어디 있냐? is죠? 그 밑에 줄에 있는 쉼표 오른쪽에 있는 is. 그 다음에 네모 가로는 conclude의 목적어 네모 가로 닫는 건 그 맨 마지막인 you need에서 닫으면 되고.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답니다. 그 어떤 특징이라는 게 바로 동사로 내려가면은 is not out there in the world, 세상에 그 저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을 수 있대. 그 단위의 선택과는 그 별개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결론 지을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해석이 안 되진 않을 텐데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은 결국에 2번으로 가장 쉬운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2번 문장부터 4번 문장까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 건데 지금도 읽고 조금 있다가도 읽을 거다. 근데 일단 내용을 이해해야 되니까는 2번 그 공간의 거리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can be given, 주어질 수 있답니다. in terms of는 관점인데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미터잖아. 미터의 관점에서 주어질 수 있죠. 뭐 이화 선생님이 있는 곳부터 지은이가 있는 곳까지 한 10m다. 뭐 이런 식으로. 혹은 피트의 관점에서 주어질 수가 있잖아. 피트라고 하면 3피트다. 이런 식으로. 혹은 어떤 다른 그러한 유닛, 그 단위로. 그리고 물리적 현상이라는 것은 같을 것이랍니다. regardless, 상관없이. 미터로 재든 피트로 재든 그 단위만 달라질 뿐이지 실제적 거리는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 거리 시간으로 비유하자면 나 여기서부터 너네 집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려라고 얘기하는 거나 60분 걸린다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것처럼 시간과 분의 그 단위만 달라질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시간의 길이가 똑같은 것처럼 미터로 표현을 하나 피트로 표현을 하나 그 거리는 물리적 현상은 실제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3번 문장에서 우리는 뭐라고 결론 지을 수 있냐면 이것으로부터 물리적 현상이,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지, 물리적 현상은 더 좋아하지 않아, 선호하지 않아, 어떤 길이의 그 단위를 더 좋아하지 않아, over 어떤 다른 것보다. 실제로 물리적 현상이 미터를 더 좋아하는지 피트를 더 좋아하는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럼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 어떤 거든 선택할 수 있잖아.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편리하니까. 한국에서는 미터를 더 자주 사용하니까 미터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물리적 현상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만 바뀔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똑같은 말이 4번 문장에서 다시 반복되는 거거든. 그럼 뭐라고 결론 지을 수 있냐면 어떠한 특징 있잖아. 그 선택에 따른 특징 있죠. 그 선택이라는 거는 미터를 고를지 피트를 고를지 그 측정 단위에 대한, 단위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특징. 예를 들면은 특정한 수치적 값이 될 수 있잖아. 미터를 고르면 100m인데 피트로 하면 3피트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러한 수치적 값이라는 게 할당되죠. 공간의 분리에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니까 결국엔. 근데 이게 그 세상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랍니다.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위의 선택과 분리돼서, 즉 단위의 선택에 따라서 길이의 측정 단위는 달라지지만 현실 세계는 항상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즉 물리적 현상은 항상 똑같은데 우리가 어떠한 측정 단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특징이 달라진다, 수치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4번 문장 두 번째 줄에서 얘기했듯이 그 수치적 값만 달라지는 것이다. 시간으로 얘기하면 1시간이나 60분이나 똑같은데 그 단위만 달라지는 것처럼.
그 길이는 똑같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35번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형광펜 3개 준비하고. 일단은 필기할 거를 제가 찍어서 단톡방으로 보내줄게요. 그 3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their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가 건물로 올라왔잖아. 엘리베이터가 상승시키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그들의 상승된 그런 지위, 상승된 혹은 높은 지위 했을 때 대열이 지칭하는 게 누군지,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쓸 때는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시면 됩니다. 영어로.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이 it이랑 역시나 there,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이 lined부터 surfaces까지 이제 분사 구문이잖아. 부사절로 복원시키시면 됩니다. 부사절, 해석을 통해서 적절한 주어가 무엇인지 동사 형태에 유의하고. 그 다음에 역시나 8번 문장에 contributing to부터 이 respect까지 분사 구문인데 이게 부사절로 바꾸시면 됩니다. 부사절. 그 다음에 이 뒤에 생략된 표현이 courtier 8번 문장. 그 신하들과 비지터 방문자들은 계속해서 be aware of 하면 무엇을 인식하다라는 뜻이잖아. 그 과거에 신하들과 그 궁전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식했을 거래. 응? 뭐를 의식했냐면은 관찰되는 거를 의식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뒤에 by 행위자가 생략되어 있거든. 누구에 의해서 관찰당하는 걸 의식해야 되는지 이 행위자를, 적절한 행위자를 찾아서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관찰당하는 걸 의식해야 될까? 행위자를 뒤에 쓰면 된다. 영어로. 그 다음에 34번. 이제 34번 지문에서는 내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 때 내 옆에 짝꿍도 동조한다? 그러면 내가 신나서 더 말을 하고 내 의견이 되게 반대받고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점점 침묵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 이 지문에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4번 문장에 이러한 과정이 어떠한 과정을 의미하는지 한글로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한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이러한 종류의 것, 이러한 종류의 것이 어떠한 종류의 것을 의미하는지 역시나 한글로 적으시길 바랍니다. 길더라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문장에 여기에 생략된 표현, 항상 생략된 거를 찾거나 대명사가 지칭하는 거 찾을 때는 해석을 꼭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해석. 그 다음 35번 지문에서는 명령문이잖아. 척도의 단위를 한번 생각해봐라. 척도의 동격, 일종의 descriptive, 묘사적 장치잖아. 척도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센티미터나 미터랑 피트라는 건 일종의 묘사적 장치죠. 우리가 사용하는 데 익숙한 in physics, 물리학에서 혹은 물리적 현상에서 그랬을 때 여기에 생략된 표현 찾으시면 됩니다. device랑 we 사이에 생략된 표현, 쓰임까지
쓰임까지. 디바이스랑 위 사이에 생략된 표현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 은근 나는 좀 헷갈렸거든. 그 다음에 2번 문장. 아까 우리가 해석했던 문장인데 여기에 만약에 regardless of 하면 무엇과 뭐 상관없지라는 뜻이 되거든. 문맥상 무엇과 상관이 없는 건지 이 뒤에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얘도 역시나 영어로 적어봅시다. 영어로. 그 다음에 3번 문장의 이 디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대절 이하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한글로. 이 대세서 무슨 괄호를 열었냐 얘들아? 무슨 괄호로 열어야 돼? 네모죠? 그쵸? 대. 무조건 명사 오른쪽에 있다고 동그란 괄호가 아니거든. 우리는 결론 짓는다. 전명은 위치가 자유로우니까 중간에 끼어든 거죠. conclude의 목적어인 대절이 나오게 되네. 전에 we think that, believe that, conclude that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근데 대절이 나오기 전에 from this라는 전명이 이제 들어간 것 뿐이고, 그래서 conclude의 목적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의미상 여기서 다치죠. 빨간색 괄호가. 그다음에 4번 문장에서는 아까 했듯이 이렇게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역시나 이렇게 대절에 걸리는 거죠. 위 아래 문장 구조가 똑같죠. We conclude that, we conclude that. 명사절 that, conclude의 목적어 대절이구나. 그 다음 36번에서는 이제 대명사를 찾아야 될 게 많은데, 일단은 위에서 3개 it. 대명사 it이 지칭하는 거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표현도 역시나 찾으면 된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salt랑 it 사이에 생략된 표현과 쓰임까지.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it, 8번 문장에 it, 그 다음에 9번 문장에 this가 문맥상 의미하는 거. 이것은 그것들로 하여금 부풀어 오르도록 한다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역시나 여기 it.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원리라는 게 어떤 원리인지 한글로 쓰면 된다. 그러니까 3번 형광펜은 한글, 2번 형광펜이 이제 보통 대명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7번 마지막 지문인데, 여기서 3번 문장에 우리가 배웠던 여기가 아닌가? 맞네요. 이 표현 알죠? 그 다음에 5번 문장에도 역시나 또 나오거든? 이렇게 한 번 더 나오는데, 지금 3번 문장이랑 5번 문장에 나오잖아. 그 이면지, 그 첫 번 이면지에다가 뭐를 장문하면 되냐면, 이건 이면지에 달이었냐 팔이었냐 아무거나 상관없거든. 이거를 with 분사구문을 사용해서 영작한 걸 쓰면 됩니다. 그녀는 앉아 있었다 혹은 앉았다. 그녀의 다리 혹은 팔, 아무거나 상관없다. 팔을 꼰 채로. 이게 기본형이거든. 이행문에 with 분사구문에 나오는 첫 번째 예문입니다. 이거 영작하면 돼. 이행문은 참고하지 말아라.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이면지 제출한 다음에 확인해도 됩니다. 파란 펜으로 수정할 거니까. 이거에 대한 영어 예문을 쓰면 돼. 그녀는 앉아 있었다. 그녀의 다리 팔을 꼰 채로. 이게 지금 빨간색에 해당하는 with 분사구문에 대한 대표적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나? 여튼 그렇거든. 이거 너네 그거 수행평가에도 있었잖아. 하객여고. 이거 예문. 그쵸?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면제 답변 다 단 다음에 제출하면 된다. 실제로 지문을 모의고사나 그 수능에서 읽을 때 이게 안으로 읽게 되거든. 소리 내서.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그림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읽게 돼. 너네가 의식하면 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발음을 모르면 글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정확한 발음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스스로 발음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원어민처럼 정확하게 발음하라가 아니라 나름대로 읽을 수 있어야지 스펠링까지 쓸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1번 문장 historically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뜯어먹는 영단어 그 발음 좀 들으세요. 네? 다 모든 하나의 그 조언 하나 아주 사소한 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왜 이래? 문장을 다 읽어드릴까요? 역사적으로 팰러스 is 팰러스 성이라는 건 단지 집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봤을 때 성이라고 하면 왕들이 사는 데 아니야? 왕들이 사는 집 아니야? 단지 집이 아니래. 그것들은 즉 성이라는 것은 carefully 면밀하게 구성된 무대다. constructed는 여기에서 이제 현재 분사로서 stages를 수식해 주는 거죠. 형용사로서 면밀하게 구성된 무대다. 근데 이게 설계가 된 거죠. impress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intimidate 그 위협하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돌이라는 것은 symbolized 상징화한 거거든. permanence 영구성과 힘이라는 걸 상징하는 한편 돌은 단단하니까. 그 유리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제공했답니다. 똑같이 강력한 어떠한 것을 제공했다. 즉 유리는 되게 깨지기 쉬운 거 아니야? 약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저빌리티, 가시성 그쵸? 비저블의 이제 명사 형태죠. 그러니까 커다란 창문을 도입한 거 있잖아. 즉 유리를 사용한 예시죠. 커다란 창문을 도입한 거 그 팰러시스 성에 그게 무엇을 허용했냐면 rulers 통치자들이 literally 말 그대로 look down 내려다 보도록 한 거죠. 누구를 내려다 보냐면 그들의 subject 신하 문맥상 왕에 대해서 통치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subject는 신하라는 뜻이 있다. 주제나 제목이나 뭐 형용사로 영향을 받는 이란 뜻뿐만이 아니라 신하라는 뜻이 있는 거. 근데 뭐를 강조하냐면 그들의 elevated 높은 지위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emphasizing의 주어는 커다란 창문의 도입인 걸 알 수가 있죠. 커다란 창문을 도입했으니까 그게 그들의 높은 지위를 강화하는 거잖아. 그쵸? 룰러의 그 통치자들의. 그러니까 높은 성에서 왕이 창을 통해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것은 또한 부가적 설명이 나오겠죠. 또한 성에 커다란 창문을 도입한 게 또 어떠한 추가적인 효과를 불러왔을까? 서브젝트 신하들로 하여금 gaze up at 올려다보도록 하는 거죠. 원래 gaze at이 응시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올려다보도록 하는 거죠. 그들의 leader, 그 통치자를. 여기서 대열이 지칭하는 거는 그 서브젝트 신하들이 얘기하는 걸 테고. 그럼 이게 어때? creating a sense of 하면은 그 두려움이나 경외감이라는 뜻이 있거든. 경외감과 거리에 대한 감각을 만들어내면서 너랑 나랑 같은 수준에서 눈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위아래가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죠.
이제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잖아. 유리를 통해서 위아래를 이제 지위를 확신시킬 수 있구나, 확인시킬 수 있구나. 팔러스 오브 베르사유의 그 성, 궁전을 한번 생각해봐. 그것에 그 유리의 홀이라는 것은, 거울의 홀이라는 것은 미러른 거울. 이츠는 이 성을 지칭하는 거죠. 베르사유의 성. 그 성에 있는 유리의 그 방이라는 것은 줄지어져 있거든. 리플렉티브, 반사하는 그 표면들로 줄지어져 있는데, 여기서 상간접속사 나돌리 버돌소. 나돌리 버돌소에서 너네가 알아야 될 것은 그 A는 당연한 거고 그 뒤에 있는 B를 강조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성에서 그 유리의 방은 줄지어져 있거든. 그 반사되는 표면들로, 즉 거울을 묘사하는 거죠. 반사되는 표면들로 줄지어져 있는데 양쪽에 거울이 있었잖아. 그 이미지에서 잠깐 띄워놨었는데 이거 어때? 확대하죠. 그 공간의 그랜저, 웅장함을 확대하죠. 그쵸? 거울 있는 공간 가면 더 넓어 보이는 거 알아? 벽으로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웅장함을 확대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포인트거든. 왕을 위치시키잖아. 중심에 그 데즐링, 반짝반짝 빛나는 디스플레이, 그 눈부신 장식의 중앙에 왕을 위치해 놓죠.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어? 강조하거든. 그의 절대적 권위를, 그쵸? 강조하면서. 일단 끝까지 읽을게. 유리의 사용이라는 것은, 성에서 유리의 사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아니었구나. 에스테틱, 미적인 게 아니야. 그냥 예뻐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전략적인 것이랍니다. 전략적인 것. 그것은 전략적인 것이었다. 탁 트인 사이트 라인, 사이트 라인, 시선. 탁 트인 시선. 탁 트인 시선이라는 것은 뭐를 허용하겠어? 더 나은 surveillance, 감시, 그 다음에 통제, 뭐를 보장하면서? 안전과 security, 보안을 보장하는 거죠. ruling, 그 통치자 가족의, 지배 가족의 ruling family. 룰이 통치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룰러가 통치자가 되는 거고, ruling은 이제 분사가 되는 거죠. 통치하는 가족의. courtier, 신하들과 방문자들은 계속해서 의식해야 되죠. 관찰 당하는 걸 의식해야 되죠. 결국에는 누구에 의해서 관찰 당하는 거냐면 rulers라고 써도 되고 혹은 the ruling family라고 쓰셔도 됩니다. 되냐? 근데 여기서 저 them이라고 쓸게요. 그 얘네를 지칭하는 걸로, 통치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지칭하는 걸로. 근데 사실 뒤에를 복원시켜라, 뒤에 생략된 표현을 복원시켜라 이런 내용은 안 나오거든. 관찰 당하는 걸 의식하는 거잖아. 어떤 식으로 틀리게 출제하실까? 관찰? 하는 게 아니죠. 그 왕에 의해서 관찰 당하는 걸 의식하게 되잖아. 왕이 날 볼 수도 있어. 응? 거울을 통해서, 유리를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 그럼 이게 기여하겠죠. atmosphere, 분위기, 그 조심스러운 obedience, 복종, 그 다음에 존중, 존경해야 돼, 존경. 그러한 분위기를 기여하는 거죠. 여기서 contributing to는 얘는 복원시킬게요, 지금. 일단 as죠. 전부 다 as를 시작했고, 얘들아, 무엇이 복종과 존중, 존경의 분위기에 기여할까? 결국에는 관찰당하는 걸 계속 의식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앞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사구문의 주어가 이 앞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다. 즉 관찰당하는 걸 의식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 복종하게 만들고 존경하게 만들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주어는 디스나 뭐 이 정도로 받으면 되겠죠. 얘는 앞문장을 지칭한다. 디스나 it은. 시제는 일치시켜서 과거로. as, this, it 앞문장 지칭한 거, 그 다음에 contributed to 그대로. very는 형용사로 바로 그라는 뜻이 있거든. 바로 그 architecture, 그 구조라는 게 사회적 행동이라는 것을 dictate 하면은 이제 명령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
사회적 행동을 명령한다는 거죠. 창문으로 되어 있고 벽에는 거울이 걸려 있으니까 당연히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는 거고, 여기서도 역시나 with 분사 구문이거든. 유리가 act as 작용하면서, 유리가 작용하면서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silent 조용한 enforcer 집행자로. 근데 무엇을 집행하냐면 권력에 역하게 조용한 집행자로서. 즉 유리가 있으니까 더 복종하고 올려다보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구조 때문도 있지만 감시당하는 그 느낌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 strategic, 이게 전략적인 거라고 하잖아. 단순히 예쁘기 위해서 유리를 쓴 게 아니라 전략적이라는 말은 결국에 일부러 거울을 썼다는 거거든. 그 유리라는 것을 deliberate 의도적인 거죠. deliberate 의도적인, 고의적인, 역시나 동의어로 intentional. 그 다음에 얘가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로 쓰인다면은 이제 random, 그냥 랜덤이었다, 그냥 원래 아무거나 쓴 거야, 이 얘기가 아니죠. 뒤에 예시를 봤을 때 surveillance, 이제 감독과 통제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unplanned, 계획되지 않은 게 계획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계획을 세운 거죠. 그 다음 그 lined, 이 lined를 부사절 형태로 바꾸면은 이 생략된 주어는 그 거울의 방입니다. 거울의 방. 그래서 is로 받아야 돼. 이 is이 지칭하는 것은 whole of mirrors고 it was lined가 되는 거죠. 시제는 그냥 5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not only but also의 그 시제 맞춘 거다. 그 다음에 4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놀라움이나 두려움이란 뜻이거든. 그냥 단순히 너무 존경여우가 아니라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를 라고 하거든. admiration. 내가 검정색으로 쓰는 거는 글씨가 겹쳐서 보이지 않을까봐 검정색으로 쓰는 거다. 너네가 모를 만한 단어가 reverence. 숭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reverence. revere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 아마 맞을 건데 이게 동사형 될 거야 아마. 찾아보세요. 영어서는 reverence. 숭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숭배. 이거 아마 워드마스터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뜯어먹는 영단어에는 안 나오고. 단어가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elevated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높은 지위. 문맥상의 동의어는 이제 우월함이죠. superior, 우월함. elevated의 동의어 superior, 우월함. 그 다음에 너네가 모를 만한 단어는 이 lofty라는 단어가 있거든. 아주 높은이란 뜻. 아주 높은, 숭고한. 저 빼먹은 거 있나요? 없죠? 다 했죠? 주제문은 9번 고르면 돼요. 1번이랑 9번이죠. 1번이랑 9번. 그다음에 34번. 일단은 그 나선형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나선형이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거든. 회오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기 있는 아이디어는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아이디어 있죠. popular이 얘들아 인기 있는이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대중적인이란 뜻도 있어. popular 뮤직 하면 대중음악이거든. 인기 있고 대중적인 건 이렇게 증가하고 인기 없는 것은 이렇게 침묵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나선형의 구조라고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정치 연구가로서 독일인 이 노엘이라는 사람은 뭐 관찰했답니다. 목격하게 되었답니다. 뭐를 관찰했냐면
election campaign 그 선거 운동 동안 특정한 관점이라는 게 더 많은 플레이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attention의 뜻인 거죠. 더 많은 관심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관찰했답니다. than others. 여기서 others가 지칭하는 건 뭐겠어? 뭘로 시작해야 돼? 저번에 배운 거에 따르면 무조건 첫 번째 단어는 other 그 다음 views죠. 특정 관점이 다른 관점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and 그리고 있잖아. 가끔씩 사람들이 너네 리모컨 보면 뮤트라고 써져 있는 거 있을 거거든. 그 음소거거든. 음소거. 그들의 의견을 음소거하다, 약화하다. 음소거하다, 약화하다. 일부 가끔씩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을 음소거한답니다. 즉 약화시킨답니다. 결국에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들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는 데미지칭하는 건 뭘까? 그쵸, 오피니언스겠죠. 오피니언스. 그것에 대한 이제 이유가 나오죠. 옵젝트 대세서 관 네모가로는 여기서 닫을게. 이렇게 닫았다. 특히 언제 그들의 의견을 말하지 않냐면은 특히나 만약에 그들의 그러한 의견이라는 게 인식이 될 때, 대중적이지 않다고 이제 인식이 될 때죠. 노엘이라는 사람은 Call Me Baby 이것을 침묵의 나선형이라고 불렀답니다. 침묵의 나선형이라고 불렀대. 그 침묵의 나선형이라는 건 발생을 한답니다. 조건. 언제냐면은 개인 있죠. 뭐라고 인식한 개인이냐면 그들의 의견이 인기 있다고, 대중적이라고, 그쵸? 인식하는 개인이 그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여기에서 데미지칭하는 건 뭐겠어? 뭐를 표현하는 거야? 역시나 그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견 좀 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호응해줘. 그러면은 그걸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Whereas 반면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들의 의견이 대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쵸, 조용함을 유지하는 한편. 이러한 과정이라는 게 발생을 한답니다. inner spiral, 나선형으로 so that 그래서 결국 그 이슈의 한쪽은 end up with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결국 상당한 publicity,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nd the other, 다른 사이드 쪽은 end up만 쓰시면 됩니다. 수일치 맞춰야 돼요. ends up이라고 쓸게요. 다른 쪽은 결국에 very little, 거의 관심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디스 프로세스는 앞문장에서 유추하면 되잖아. 대중적인 의견일수록 표현이 증가한다는 거죠. 대중적인 의견일수록 표현 증가, 그렇지 않으면 감소죠. 대중적인 의견일수록 표현이 증가하고 대중적이지 않으면 표현을 하지 않게 되는 거. 앞문장에서 유추하면 되죠. 그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을 표현한답니다. variety of,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거든.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죠. 그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where buttons 하면은 배지를 달다라는 표현이에요. 배지를 달다. 너네도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배지 그 가방에 달고 다니는 것처럼 특정 후보를 지지할 때도 배지를 달고 다니는 거고, 또 그들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는 거죠. 차량 뒤에 뭐 초보 운전이라고 붙이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들의 관점을 포스팅한답니다. 소셜미디어에.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be apt to, 얘 단어 리스트에 나오냐? apt는 나오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be apt to는 tend to와 동의어입니다. be apt to, 얘 이행문에 나오지 않나? tend to.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것들을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거는 앞문장에 and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여러분이 다 정답으로 썼듯이. 콜론 뒤에 나오는 예시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죠. 콜론 뒤에 나오는 예시 전부 다. 그들이 인식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공유한다고, 즉 동의한다고 인식하게 되면은 이런 종류의 것들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게 주제문은 6번이랑 1번으로 고르면 되겠죠. 6번이랑 1번. 6번이랑 1번으로 주제문 고르고 그 다음에 동의어 써줄게. 문맥상에 너네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이 뮤트일 거라고 생각하거든.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을 음소거한다, 약화시킨다. 즉 silenced, 혹은 held back. hold back이 저지하다라는 뜻이 있어. 저지하다, 억제하다. 즉 그들의 의견을 억제한다는 거죠. 여기 대한 문맥상에 이제 반의어로는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 voiced 같은 표현이 있을 수 있다. voiced. 하지만 너네 내신에 나올 만한 단어로는 분명히 말하다라는 articul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rticulated. 분명히 표현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분명히 표현하다. 그 다음 35번. 오늘 하는 지문 중에 가장 어려운데 같이 한번 보면은 척도의 단위를 한번 생각해봐. 척도의 단위라는 건 동격으로 한 종류의 그 규정하는 묘사하는 장치잖아. 우리가 익숙하죠.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익숙하죠. 그 물리학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spatial distances. 그 장소의 거리라는 것은 주어질 수 있답니다. in terms of 무엇의 측면에서. 어떠한 측면에서 주어질 수 있냐면 feet나 미터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관점에서 주어질 수 있답니다. 젠장 여기서 묶으면 안 되죠. 혹은 어떤 다른 그러한 단위에서. 그리고 더 피직스, 물리적 현상. 물리학이란 뜻도 있습니다. 물리적 현상이란 뜻도 있고 영어사전 찾아보면. 그리고 물리적 현상이라는 것은 같을 것이랍니다. 무엇과 상관없이 그러냐면은 그 단위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더 유닛. 측정 단위랑은 상관이 없이. 더 유니트라고만 써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뭐를 결론 지을 수 있냐면 여기에서 이것은 앞문장에서 어떤 측정 단위를 쓰던지 물리적 현상은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2번 문장이 되겠죠. 너네도 이면지에 쓴 거 참고하면 된다. 거리를 잴 때 feet를 쓰든 미터를 쓰든 물리적 현상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리적 현상이라는 게 한 길이의 단위를 선호하지 않는구나. over, 뭐뭐보다. 어떤 다른 것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 선택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쵸? 편의성이라는 이유로. 편리하니까. 내가 미터가 익숙하니까. 또 뭐라고 결론 지을 수 있냐면 이거 다 어떤 특징이든지 간에 depending on도에 전치사 처리하면 되거든. 무엇에 따른 depending on.
그러한 선택에 따른 어떠한 특징도 예를 들면은 특정한 수치적 값이 있을 거 아니야. 미터면 미터, 피트면 피트. 수치적 값은 다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할당된 거죠. 스페이셜. 공간에 분리해 할당된 거잖아. 두 장소에 A라는 장소가 있고 B라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 거리를 재는 게 피트든 미터든 여하튼 거기에 대한 수치적 값이 할당되는 거잖아. 여하튼 그 선택에 따른 그 어떤 특징이든지 not out there 거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 절대적 값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응? 무엇과 분리되어서 그 단위의 선택과 분리되어서 일단 그 선택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앞문장에 어떤 선택을 얘기하는 걸까 얘들아? 우리가 뭐 하는 걸 선택하는 거야? 우리가 좋아하는 측정 단위로 선택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 선택이라는 건 일단 대신 여기에서 지시 형용사다. 결국에 4번 문장이 얘기하는 건 단위 이거 좀 쓰는 표현이 길다. 단위의 선택에 따라 피트든 미트든 달라지는 숫자 값은 단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숫자 값은 실제 세계에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세계에 고정적으로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단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에 같은 말을 뒤에서도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거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온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온도? 그 온도 있잖아. 온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어질 수 있답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그러냐면 파렌하이트, 화씨나 셀시어스, 도씨 혹은 켈빈 스케일, 켈빈이라는 척도 이러한 것에 의해서 주어질 수가 있는데 뒤에 하는 말 똑같아. 물리적 현상에선 어떤 것도 변하지가 않아. 그쵸? 우리가 바꿨을 때 한 척도에서 또 다른 척도로 그쵸? 그 온도에 지워야 되죠? 삭제? 7번?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결론 지을 수 있냐면 그 척도의 선택이라는 게 의미적인 거구나. 결국에 랜덤이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고르게 되는 거니까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랜덤이고 이제 주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랜덤 서브젝티브. 아, 척도 선택하는 거 그냥 주관적인 거였어? 의미적인 선택인 거야? in description 그 묘사에 있어서.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든지 간에 똑같은 말 반복. 그러한 선택에 달려있는 어떠한 특징이든지 간에 그러한 선택이라는 건 역시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척도의 선택을 또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번 문장 해석하고 있는데 3번 문장이랑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쵸? 그리고 그러한 척도의 선택에 따른 어떤 특징이든지 간에 척도에 따라 다르다라는 뜻이야. 척도에 따라 다른 이란 뜻이죠. 스케일 디펜던트라는 건 척도에 따라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까봐 아까 한글로도 4번 문장 왼쪽에 정리해준 거 그걸 이제 영어로 바꾼 거나 마찬가지거든. 이것에 대한 직관적 표현입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차이도 우리의 척도의 선택에 의해서 야기되는 어떠한 차이도 묘사에만 존재할 뿐이다. 결국에 변화하는 척도에 따라 변화하는 특징이라는 것은 현실의 일부가 아니다. 그냥 우리가 단위를 선택한 인간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기준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문은 7번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랑 2번. 2번이 좀 더 쉽게 표현돼 있죠. 척도의
care dependent 이런 거 어려우니까. 그 다음 36번. 일단은 위에 이시 지칭하는 건 전부 다 똑같은 명사입니다. 전부 다 물이에요, 물. 이 위에 이 세 개가 지칭하는 건 전부 다 물입니다, 물. 이거예요, 이거 전부 다. 이거. 세 개 전부 다 물을 지칭하는 거다. 이 세 개 다. 동일한 거 지칭하는 거야. 이 물. 비록 그 바다 생명체, 해양 생물이라는 게 물속에 살긴 하는데, 저도 물속에 살긴 하는데, 그들은, 즉 해양 생물은 여전히 take in, 흡수하다, 물을 흡수할 필요가 있답니다. 4이랑 2에 동그라미 2개 치고 4 밑에 뭐라고 적어? 그들의 몸? 그쵸? 그들의 몸이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데도 물이 필요하대. 그들은 제거할 필요가 있답니다. 어떤 여분의 소금이라는 것을. 그 물이 가지고 왔을지도 모르는, 그쵸? 여분의 소금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제 위치가 생략된 거고, bring 뒤쪽에 목적어가 없는 거잖아. 물이 갖고 왔을지도 모르는 여분의 소금, 물과 함께. 그래서 it 전부 다 water를 지칭하는 거. 그게 염분의 농도를 조절한다는 거죠. 일부 소금이라는 것은 물을 흡수한답니다. 예를 들면 스펀지처럼. 이것만 이해하면 밑에 지문은 쉽죠? 만약에 너가 마운틴을 마운틴 오브의 산더미 같은이라고 해석할게요. 산더미 같은. 타인이니까 타인이. 한번 상상을 해봐, 머릿속으로. 만약에 너가 작은 산더미 같은 소금을 둔다면 작은 접시에 플레이트, 젠장. 여기 and가 생략된 거야.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동사야, add가. 그래서 부사절 if 여기서 끝난다. 보통 이렇게 쉼표 다음에 then이 나오면은 이렇게 and가 생략되더라고. 이거 되게 비일비재한 일이거든. 그 다음에 충분한 물을 추가한다면 그 사이드 쪽에 분사구문 다시 나오죠. 확실히 하면서. 여기서 확실히 하는 주체는 누굴까? 그 모서리가 소금에 닿도록 확실히 하는 주체는 누구겠어? 너겠죠, 너. 그러니까 능동형 분사가 쓰인 거 아니야, 현재 분사. 그러면 그 소금이라는 것은 물을 흡수할 것이랍니다. 그 상상해보면 이게 접시 위에 이게 소금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에 물 뿌려놓으라는 거잖아. 소금에 닿게. 그럼 소금이 나중에 어떻게 돼? 성장하게 된다고 하죠. 커진다고 하죠. 부풀어 오른다고. 이제 너는 파일, 더미, 젖은 소금 더미를 갖고 있을 것이랍니다. 주목하랍니다. 그것이 증가했죠. 그 사이즈에 있어서 크기가 증가했다는 것에 주목하랍니다.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것은 그 소금 더미로 할게요. 앞문장에 파일로 연결시킬게요. 파일, 소금 더미, 젖은 소금 더미. 이거 이해하죠? 이거 이해 못하는 친구 없죠? 같은 원리라는 게 sea creature, 그 해양 생물에도 적용이 된답니다. 즉 같은 원리라는 건 소금 더미가 주변 물을 흡수해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소금 더미가 주변 물을 흡수해 부피가 증가하는 것. 소금 더미가 주변 물을 흡수해 부피가 증가하는 것. 그러니까 소금이 있는 쪽으로 이제 물이 이동하게 되나 봐. 만약에 바디 플루이드, 체액이라는 게 그 해양 생물 내에 있는 체액이라는 게 saltier, 형용사 비교급이죠. 더 짜다면, 바닷물보다 짜다면 그것이 살고 있는 바다죠. 이시지칭하는 것은 sea animal이죠. sea animal.
역시나 sea, water 여기에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된 거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된 거죠. 이거 어떤 형태로 바꿔도 될까 얘들아? 너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난 이렇게 표현할게. It lives in 얘 in을 빼고 싶으면은 어떻게 표현해도 돼? 그쵸? in which 혹은 그쵸? 혹은 where 그 다음 in which where 그 다음 문장 끝까지 써야지. 이 밑줄 친 거를 그대로 it lives죠. it lives lives는 이제 자동사니까 알아들었을라나? in which where 둘 중에 아무거나로 쓰면 되죠. 일단 끝까지 읽고서는 조금 더 설명해 볼게. 그러면 여분의 소금 있죠. 그 생명체의 몸에 있는 여분의 소금이라는 게 그 바닷물을 흡수한답니다. 이것은 그것들이 부풀어 오르도록 야기할 수 있대요. 데미지칭하는 거는 수일치가 맞지 않아서 내가 질문하진 않았지만 그 크리처의 몸을 얘기하는 거겠죠. 크리처의 몸이 이제 부풀어 오른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디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 해양 생명체의 몸이 부풀어 오도록 만들까? 결국에는 요거죠. 추가적인 소금이 바닷물을 흡수하니까 염도가 달라가지고 혹시 모르니까는 8번 문장이랑 9번 문장 이제 정리하자면 동물의 체액의 염도라고 해요. 염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바닷물을 어떻게 한대? 흡수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바다 생명체라면 예를 들어 해마라면 염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게 좋겠네. 우리 몸에 소금기가 많아지면 바닷물을 흡수하게 돼서 어떻게 해? 그쵸, 부풀어 팽창하게 되죠. 팽창. 바다에 사는 게 쉽지가 않겠네요.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네. 10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동물 체액의 염도가 어떻게 되면? 낮아지면? 염도가 바닷물보다 나아지면 이건 유추할 수 있겠죠? 이번엔 체액을 어떻게 해? 체액이 어떻게 되냐? 빠져나가죠. 즉 손실당해. 체액을 손실당하고 소금기가 많은 곳으로 물이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물의 몸속에 소금이 많으면 물이 그쪽으로 가니까 팽창하고 바닷물 쪽에 염도가 소금이 더 많으면 그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체액이 손실되면서 어떤 탈수 그래서 수축 쪼그라듭니다. 탈수와 수축. 그래서 지금 문맥상의 반대 표현은 이거죠. swell up이랑 shrink 이 두 개가 대조되는 표현인 거 알겠죠? 동그라미랑 세모로 표현했다. 1번 형광펜으로 1번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랑 세모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한편 만약에 소금의 양이라는 게 바닷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라는 게 더 높다? 그 소금의 양보다 몸에 체액에 있는 소금의 양보다 그 바다 생명체에 추가적인 소금이라는 게 그 물에 있는 추가적 소금이라는 게 그 체액을 끌어당깁니다. 그 바다 생물체의 몸 밖으로. 그것으로 하여금 dehydrate 물을 탈수시키고 그 다음에 수축하도록 만드는 거죠. it은 바로 대각선 위에 있는 sea animals를 얘기하는 거고 sea animal 되나요? 염분을 적절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 바다 생명체 이거 이해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얘들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는 뒷문장이 어때? 불완전하니까 뭐가 없어? 전치사 뒤에 목적 없는 건데 만약에 이런 문법 포인트 알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에서 맨 마지막 표현이 전치사로 끝나면 이 전치사를 문장의 맨 앞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문법 포인트가 있어서 이게 in which로 바꾼 거예요.
주격 관계대 아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여하튼 이 두 개 뒤에는 문장이 완전해야 되니까. 얘는 근데 목적어가 필요 없는 뭐야? 자동사라서 그쵸 완전한 걸로 보는 거죠. 이거는 주제문 알아서 그 잘 요약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번. 일단은 제가 그 단톡방에 공유했던 이미지 기억나시나요? 그거부터 이미지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차이가 얘들아 그 나방은 거무죽죽하고 나비는 되게 화려한 색깔을 띈다는 건 옳은 묘사냐 틀린 묘사냐? 틀린 묘사다. 색깔은 상관없고 야행성인지 주행성인지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거든. 첫 번째 나오는 특징은 이겁니다. 클럽 쉐이프트 그 필기 프린트 한번 봐봐. 필기 프린트 2번 문장에 클럽 쉐이프트 스웰링이라고 나오거든. 곰본 모양의 부풀어. 내가 이런 것까지 안 해. 곰본 모양의 부풀어 오름. 이거 보이죠? 이게 끝으로 갈수록 어때? 통통해지잖아. 이거를 클럽 쉐이프트 스웰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근데 이번 문장의 두 번째 줄 한번 봐봐. 너네는 해석 못하지 않잖아? 이거 이미지로 떠올리지 않아서 이제 문제인 거지. 보통 얘들아 feathery, 모스 같은 게 feather, 솜털 같은 혹은 narrow, 얇아진답니다. to a fine tip, 얇은 끝 쪽으로 갈수록. 이거 한번 봐봐. 털 보여? 털? 그 다음에 끝으로 갈수록 어때? 조금 이제 얇아지는 거 보이죠? 날씬해지는 거. 이런 모습? 이게 첫 번째 특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문장은 필기 프린트 한번 보면 상상할 수 있겠어? 얘들아 너네가 나비라고 생각해봐. 쉬고 있을 때 어떻게 쉬어? 날개를 접어 펼쳐. 접어. 근데 나방은 펼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야. 뭔 말 이해함? 그 다음에 4번 문장은 나 이해 안 되거든? 아무리 조그만 후크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사실 상관없는 이미지인데 귀여워서 공유한 거고요. 나방은 조금 귀여움이고 나비는 조금 우아한 면이 있는 것 같죠? 이거에 따르면. 그림에만 따르면. 그래서 그 4번 문장 보면 그 한번 봐봐. Further distinction 그 필기 프린트를 보면 된다. 그 더 많은 차이라는 게 되어질 수 있답니다. 작은 후크, 고리를 찾음으로써. 근데 이게 연결시키고 있대요. for, 앞, 그 다음에 뒷 날개를.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나방한테만 있는 특징이라는데 모르겠어요. 앞날개와 뒷날개를 연결시키는 후크 거기까지는 묘사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8번 문장이 공통점이거든.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봐. 어떻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래? 나비랑 나방 둘 다 어따? 둘 다 어떻다? 예쁘다. 매력적인 그러한 곤충이다. 동화 같은 그 마무리네요.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에도 나오네. 여기 표현 그림 잘 그리셨는데? 근데 점이 아니라 조금 곰봉 모양처럼 통통해야 되는데? 그쵸? 그 글에 따르면 이것도 조금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같이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1번 문장부터 distinguish A from B 하면은 A와 B를 구분하다입니다. 나방과 나비를 구분하는 것. 나방을 구분하는 것. 나비로부터 outward, 외관으로 외부의 그런 모습으로 항상 쉽진 않답니다. 하지만 몇 가지 rule of thumb, 길이를 재라고 했더니 엄지손가락 치켜 올려서 몇 미터지? 이렇게 하는 걸 rule of thumbs라고 하거든. 그게 경험적 방법이야.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대충 내가 나비랑 나방좀 봤는데 대충 이렇다. 뭐 이런 말이거든. 몇 가지 경험적 방법이라는 게 있어. 술치 여기네요. 도움이 되는 대부분의 나비의 안테나 뭡니까? 더듬이. 그쵸? 더듬이라는 게 끝나게 된답니다. 작은
곤봉 모양의 스웰링, 부풀어 오른 부분. 근데 이거 아까도 나온 표현 아닌가요? 바다 크리처가 스웰하게 된다잖아. 그쵸? 부풀어 오른다고. 부풀어 오른 부분으로 끝나게 되고, 한편 나방에 있어서 데이가 지칭하는 건 그 안테나죠. 안테나는 와 이거 복수 형태구나. 이게 복수 주어네? 알고 있었니? 이게 복수 주어네. 복수 주어라서 이게 end에 s가 안 붙었네. 더듬이는 무조건 두 개라 그런가? 더듬이가 하나인 동물 없었던 것 같은데, 그쵸? 이가 붙어서. 그치? 이가 붙어서요? 나와요? 그 단어 리스트에? 아 그럼 여러분은 꼭 알아두세요. 안테나가 보통은 feathery, 얘 단어 리스트에 없죠. 솜털 같은. feather, 날개, feathery. 솜털 같고 그 다음에 얇답니다. fine, 미세한, 끝으로 갈수록. to a fine tip. 저도 이런 거 잘 해석 못해요. 이런 거 묘사글은 잘 와닿지가 않아. 나비는 쉬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들의 똑같아. 그들의 날개가 접는 게 아니네. 접히네. hold, held, held거든. 얘 과거분사 형태다. 그래서 이렇게 pp 형태로 pp라고 써놔. pp. 과거분사다. 얘도야. cast 3단 변화 똑같거든. cast A as B 너네 단어 리스트에 뭐라고 나와? 그쵸? 근데 거기 필기 프린트 맨 밑에 봐봐. 16번 단어 보여? cast A as B 뭐라고 표현돼 있냐? A에게 B라는 역을 맡기다. 캐스팅 한다고 하잖아. 캐스팅. 그 다음에 18번 단어도 너네 단어 리스트에 안 나와. 18번? cloth. 옷을 입히다라는 동사가 있어. 조금 이따 그 단어 나올 거거든. 그들의 날개가 접힌 채로. 그들의 몸 위쪽으로. 반면 모스, 나방들은 보통 더 자주 쉰답니다. 오,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게 좋겠는데? 그쵸? 날개의 윗부분이 완전히 보이는 채로. 뭔 말인지 이해되죠? 위에서 보면은 이게 나방이 쉬는 모습이고 어떻게 그리죠? 나비는 접혀져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나비는 접혀져 있는 거야. 날개를. 더 많은 구분이라는 게 되어질 수 있답니다. 작은 고리를 찾으면 되거든. 근데 이게 연결시키고 있어. fore, 앞, hind wing. 뒷날개를 잇는 작은 고리가 있답니다. 동격. 이게 특징입니다. 오직 존재하는 거죠. 나방에게만. 오, 이것도 혹시 프레젠트 역에서 품사 모으게. 나방에게만 존재하는 특징이 형용사네요. 존재하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는 거네. 그쵸? which is. 그러니까 품사를 아는 게 엄청 중요하구나. which is. 그러니까 형용사가 남은 형태인 거죠. 스테레오타입 갖지 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고정관념이거든. 스테레오티피컬. 고정관념적인 차이라는 것은 동사 멀리 있는데? 그 나방이라는 게 여러분이 외운 단어에 의하면 묘사되면서, 나방은 묘사되거나 배역을 맡으면서, 나방은 묘사되거나 배역을 맡는 거죠. 이거 과거분사다. 우울해, 녹터널, 야행성이란 뜻이야. 야행성. 얘들아, 녹터널. 야행성의 사촌 역할을 맡는 거죠. 근데 누구의? 화려하고 해를 사랑하는 나비. 이 화려한 친구의 우울하고 야행성의 사촌 역할을 맡으면서 나방이라는 건 단순히 틀렸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밝은 색깔의 나방도 있어. 주어는 여기다 맞춰야죠. 이 엔드에.
밝은 나방도 있어. 나방이라고 다 우울한 거 아니야. 아까 그림 그린 것처럼, 그림에서처럼. 그리고 얘네 나방도 활동적이야. throughout the day. 그 낮 동안에 똑같이 몇몇의 nocturnal 야행성의 그 나비도 있답니다. 그리고 많아. 얘가 아까 나온 그 동사 형태거든. come closed. 얘 지금 보어로서 쓰인 건데 입혀진 거죠. 어떤 색조로? 갈색과 회색조로. 그러니까 나비도 무조건 화려한 게 아니라 갈색이랑 회색의 옷을 입은 애들도 많아. 이 투 가주어 진주어. 그러니까 뭐가 더 합리적이겠어? 그들을 같이 생각해. 즉 both A and B 상관 접속사. 나비랑 나방 둘 다 아름답고 매혹적인 곤충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fascinating 매혹시키는 곤충인 거잖아. 매혹 뭐 되는 게 아니라 매혹 되는 게 아니라 감정 관련 동사. 이거 뜻 써드릴게요. closed in 있죠. 입혀진. 색조가 입혀진. closed in 입혀진. 색조가 입혀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비와 나방을 구분하는 방법과 이제 공통점에 대해서 묘사하는 글이죠.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돼요? 잘 정리하시고 평일에는 진도 끝나거든? 인성여고는 40번까지 하면 되잖아. 부교재 문제 좀 다 풀어오고 그거 단어 리스트 있지? 내가 단어 테스트 찝어준 거 그거 평일에 다 검사할 거거든? 그러니까 미처 완성하지 못한 친구들은 그것도 완성하고 혹시 변형 문제 내가